안녕하세요. 모빌리티 인문학연구원 인문교양센터 하이스토리 100강 온라인 강좌로 공간 읽기, 인간, 도시, 건축이란 주제로 강의를 맡게 된 정은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제적 상징의 모빌리티 공간, 초고층, 초경관의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은 자기 과시적인 행위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스톤헨지, 고인돌, 피라미드, 진시황릉 등과 같이 지배계층의 과시 목적으로 지어진 바와 같이 건축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성격이 굉장히 강한 편인데요.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눈에 띄게 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높게 짓는 것입니다. 초고층이죠. 과거에는 자연 그 자체, 높은 산, 높은 나무, 우두솟은 바위 이런 것 등이 신비와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현재로 와서는 피라미드, 오벨리스크, 에펠탑과 같은 유명 건축물, 그리고 사찰과 성당, 마천루, 빌딩 이런 것 등은 국력의 과시이자 경제력을 과시하는 그런 측면에서 형성된 그런 경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71년에 만들어진 3.1 빌딩, 그 다음에 1985년에 만들어진 63 빌딩, 이것처럼 건물의 층수가 곧 이름이 되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높이에 집착했고 또한 자랑스럽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결국 높이 짓기의 국력 과시성이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3.1 빌딩 볼까요? 1970년대에 만들어진 근대화의 상징적 건물입니다. 전쟁의 상처를 빠르게 극복하고요. 급격한 근대화와 공업화의 길을 걷던 시기에 건축이 된 것입니다. 이 3.1 빌딩이 위치한 청계천 변에는 전쟁 직후 미군 군복을 빼돌려서 검게 염색하고 민간한테 팔던 일이 성행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염이 굉장히 심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개천을 완전히 덮고 그 위에다가 3.1 고가도로와 3.1 빌딩을 건설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63 빌딩 같은 경우는 80년대에 만들어졌는데요. 86 아시안게임과 또 88 서울올림픽을 개최할 즈음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1 빌딩의 2배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식민 지배를 경험한 국가에서 올림픽과 같은 대형 국제 행사를 치른다는 것은 일종의 성의식과도 같은 의미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이 느껴지는 건물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고요. 여하튼 3.1 빌딩, 63 빌딩 모두 당시 최고 높이, 최대 넓이, 최신 기술을 상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욕망은 경제력만 있다고 한다면 해외를 가리지 않습니다. 해외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지금은 붕괴되었지만 붕괴된 세계무역센터 WTC 건물,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 타워 빌딩, 두바이의 버즈 두바이 빌딩, 대만의 타이베이 101 빌딩, 또 상하이 진마오 빌딩 등과 같이 중국과 동남아, 아랍 같은 이런 신흥개발도상국에서는 여전히 높이 짓기가 지금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도 많습니다. 미국에 있는 것 제외한 거의 많은 건물들은 거의 모두 중국과 대만, 홍콩, 동남아, 아랍 등에 놓여져 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추세를 보면 이렇게 과거와는 다르게 높은 빌딩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그 이유로는 일단 교통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는 점, 또 환경 오염이 심해질 수 있다는 점, 거주 적합성이 좋지 않다는 점, 그리고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는 건립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에 보면 역시나 제가 촬영한 사진입니다. 타이베이 101 빌딩의 모습이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모습입니다. 뉴욕의 마천루죠. 뉴욕의 멋진 건물들을 또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기도 했었고요. 요즘 그 높은 곳에서 마주친 게 또 비둘기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와 비둘기는 뗄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구나라는 것도 개인적으로 느꼈던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초고층의 상징으로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세계무역센터를 한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미국 뉴욕시에 있는 복합 건물로서 매일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경제적인 상징물이었기 때문에 이슬람 교도들의 표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앙광장을 둘러싼 복합 건물로서 2001년 미국 역사상 최악의 테러 사건으로 붕괴가 됩니다. 여러분 다 9.11 미국 테러 사건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죠? 이 건물은 뉴욕 뉴저지 항만위원회가 국제무역을 담당하는 정부 기구와 관련 업체를 위해서 지었습니다.
맨하튼 남쪽에 맨크 허드슨강 유역에 위치가 되어져 있었고요. 북서쪽으로 몇 구획 떨어진 곳에 월스트리트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2001년 테러 공격을 받을 때까지 이 건물은 각각 110층짜리 거대한 쌍둥이 건물로서 상당히 유명했었습니다. 1동 건물은 높이가 417m, 또 2동 건물은 415m로서 야마사키 임노루가 설계한 그런 건물이었고요. 1972년에 개장이 되었었습니다. 1973년 시카고의 시어스 타워가 완공될 때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계무역센터 건물은 2001년 테러 공격 이전에도요, 한 차례 대규모 테러 공격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1993년 2월 26일 바로 2차 테러 공격이 있었는데요. 이동 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폭발물이 터져서요. 지하동 건물이 붕괴가 되면서 6명이 숨지고 또 1000여 명이 다치는 참사가 일어났었는데 이 사건은 람지 요세프를 중심으로 한 테러리스트에 의한 소행으로 밝혀졌습니다. 2차 테러 공격은 2001년 9월 11일에 발생한 것이었는데요. 이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었습니다. 람지 요세프의 1차 공격을 통해서 건물의 강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던 이런 빈라덴에 의해서 2차 공격이 이제 감행이 되었고요. 건물이 폭파가 되었습니다.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납치된 민간 항공기 2대가 각각 1동, 2동 건물로 돌진하게 되면서 건물 전체가 붕괴가 되고 수천 명이 사망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무역센터는 경제적 상징이라는 것 때문에 파괴가 되은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는 이렇게 복구가 이루어졌고 결국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미국의 경제적 상징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넓게 짓는 것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넓게 짓는 것, 초경관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회사 내에서도요, 사장과 사원의 책상 크기가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동일한 비행기 내에서도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이코노미 클래스처럼 좌석 넓이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건축도 그렇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표현하는 것은 우선 넓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보다 넓게라는 의미를 한번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이 넓다라고 하는 것, 하나는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공간이 넓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어떤 단일한 공간에 내부 기둥이 전혀 없어서 시각적으로 트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주 공간, 그러니까 기둥이 없는 공간을 활용한다는 말이죠. 같은 넓이라도 기둥을 촘촘하게 세운 방과 기둥과 기둥 사이, 즉 경관을 넓게 한 방은 공간상 넓이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과거에는요, 건축 기술이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기둥을 촘촘하게 세우는 일이 일반적이었지만 건축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는 높이뿐만 아니라 경관을 넓게 하여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초고층으로, WTC처럼 세계무역센터처럼 초고층으로 짓는 게 일반적이었다면 현재에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초경관, 그러니까 거대한 무주 공간으로 건축 기술과 국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퐁피두 센터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 퐁피두 센터는 초경관의 상징적 건물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보브르가와 파리 사적지인 마레지구 주변에 있는 프랑스의 국립문화센터입니다. 이 박물관이 지어질 당시에 대통령 조르드 퐁피두의 이름을 따서 이런 명칭이 붙었고요. 1977년 1월 31일 말레리 지스카르 데스텐 대통령이 정식으로 개장을 했습니다. 주변 건물들을 초라하게 만드는 공장과도 같은 위압적인 겉모습은 밝은 빛깔의 외부 파이프, 도관, 그 밖에 겉으로 드러나 있는 각종 공급시설 때문에 나쁜 평판을 얻기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진을? 예, 이게 바로 퐁피두 센터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에스컬레이터, 전기 설비, 급수 배관 등의 모든 설비가 건물 내부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깥으로 다 빼냈습니다. 외부에. 왜? 안을 넓게 쓰기 위해서 밖으로 다 빼낸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 건물 자체는 인체 해부 모형을 보는 것과 같은 외관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적나라하기도 하고 노골적이라는 얘기도 듣기도 합니다. 직설적인 건물이다, 이런 평가를 듣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이한 모습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죠. 그래서 코어 시스템을 바깥으로 다 뺀 상태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건물인데, 여하튼 이런 특이한 모습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여기를 찾아들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이렇게 설계한 이유가 뭘까요? 예, 미학적, 조형적인 이유라기보다는 내부 공간을 넓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경관을 실현한 것이죠. 내부를 무주 공간으로 계획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코어 시스템을 아예 다 바깥으로 빼내어 가지고 내부 공간을 무주 공간으로서 이제 계획한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앞에 사진을 보시면요, 제가 홈피스 센터 내부를 촬영한 것입니다. 안에 보시면 알겠지만 기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확 트인 경관들을 연출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물론 전기 배관이라든지 급배수 시설이 눈으로 드러나서 조금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일단은 기둥이 없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내 전체가 무주 공간이 되어져 있고 초경관이 이제 실현되다 보니까 앞에 보시면 이렇게 20세기에는 20세기 예술 공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런 공간들은 바깥으로 노출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나 급배수, 전기시설 등의 코어 시스템이 외부로 노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단점이 또 있기도 합니다. 눈비에 좀 취약하고요. 또 온도 변화 등으로 인해서 고장이 잦다라는 그런 단점도 배제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하튼 이 공간은 주로 20세기 이렇게 시각예술을 위한 박물관과 종합시설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 공간으로서의 긍정적인 그런 소통도 하고 있는 공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경제적 상징을 나타내기 위해서 건축물들은 주로 더 높게 그리고 더 넓게 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렇게 건축 경관을 통해서 다시금 경제적 파워를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초고층보다는 점차적으로 초경관의 추세로 그 모습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